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간편한 이야기들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디지털 금융과 투자에 대한 내용들 중에 바로 간편, 자산 관리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산 관리. 자산 관리 얘기하게 되면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자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어보게 되면은요. 글쎄요. 자산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산이 없어요. 자산이 너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통장에 5만 원만 들어있어도 그건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썼고 어디에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계부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가계부 쓰는 것들과 같은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좀 대신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맡기자. 그래서 인공지능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뜨고 있죠. 이게 바로 간편 자산 관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이 많거든요. 두 분은 인공지능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이런 것도 인공지능인지 모르겠네요. 네. 휴대폰에 빅스비 뭐 이런 거? 맞아요. 물론 인공지능이죠. 아, 가장 그래요? 훌륭한 인공지능 중에 하나죠. 삼성에서는 빅스비가 있고 네. 구글은 안드로이드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시리아. 울릴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만큼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인상적인 인공지능은 뭐였었냐면요. 알파고죠. 알파고. 이세돌 구단하고 예. 알파고가 싸웠었을 때 바둑으로 싸웠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 놀라게 만들었었던 거는 기계가 스스로 생각을 한대요. 스스로 판단도 해요. 게다가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죠? 알파고 이겼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몇 번 이겼는지 기억하세요? 한 번. 한 번밖에 안 이겼습니다. 와. 야, 사람이 졌구나. 알파고는 얼마나 뛰어나게 됐을까. 우리를 지배할지도 몰라. 라는 얘기도 나왔고 정말 편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지 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건 아마도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신 우리 주변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나타났다. 우리 로봇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얘가 누군지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선생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압니다. 얘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네.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아톰. 네, 굉장히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이 만화를 그렸던 분이 데스카 오사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신작? 돌아가셨는데 신작이 나왔어요. 누가요? 이 작가님께서 그린 그림 그대로 파이돈이라는 신작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시대까지 된 거죠. 자, 자산 관리에 대한 것들 인공지능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은행 PB분들이나 아니 증권사 PB분들을 만나러 가면 되는데 안 가게 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비슷해요. PB를 만날 만큼 내 돈이 많지 않은데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내가 잘 모르고 가도 괜찮을까?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전문가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대신 관리를 해줘. 그게 인공지능이고 많은 자산관리 서비스인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됐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데이터 문제가 있었어요. 가계부라는 거는 사실 좀 은밀하잖아요.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누구와 밥을 먹었었는지, 매달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혼자서 막 좀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누군가가 봐준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굉장히 소중한 개인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전시키는 것들이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마이데이터라 그래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법이 개정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연관되는 건데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치과를 많이 가셨을 겁니다. 편이죠. 네. 저 치과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치과를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은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새로운 것들을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까지 수많은 치과를 다녀서 제 이빨 사진을 찍었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제 소중한 데이터인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게 된 겁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거래했던 이 모든 금융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금융사에다가 넘겨주세요.
혹은 저한테 주세요. 마이데이터가 생기면 각 회사들은 정말 맞춤형, 특화형, 초개인화, 초맞춤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영역에서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자산을 한눈에 보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두 번째는 누군가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돈이 통장에 있으면 안 돼요. 10만 원밖에 없는데요. 5만 원짜리 투자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 것들. 이거를 어드바이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연관된 서비스들이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아, 인공지능이 어드바이스 해준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도 간편한 자산 관리가 있고 간편한 투자 관리가 있다. 누군가가 관리를 해준다. 간편 자산 관리의 대표적인 서비스들은 요즘 뭐 비슷비슷하게 서비스가 많이 나옵니다만 작은 기업들에서 커진 서비스 중에 하나가 브로콜리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뱅크 샐러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 들어봤어요. 둘 다 먹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자, 이런 서비스를 가입하시게 되면은 가지고 계시는 은행에 대한 정보, 보험에 대한 정보, 혹은 증권사에 대한 정보, 혹은 가지고 계시는 보유 부동산, 시세 이런 것들을 다 넣게 돼 있어요. 다 넣고 나서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현재 모든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나의 자산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지? 이런 것들 것까지 한꺼번에 보여줘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통합적인 자산 관리를 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금융과 관련된 인공지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챗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챗봇이요? 챗봇 써보신 적 있죠? 네,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때 많이 쓰세요? 학사 정보 시스템에 학사 챗봇이 정보부터. 있어서 네, 학사 너무 오래돼가지고. 선생님 혹시 챗봇은 써보신 적 있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써봤는지. 저는 요즘 프로야구 볼 때 많이 쓰거든요. 오. 아, 프로야구요? 프로야구 챗봇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챗봇하고 대화를 통하면은 지금 경기에 대한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라든지 관련된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챗봇을 쓰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거든요. 혼자 조용히 지하철에 있다라든지 버스라든지 자기 전에. 자, 이런 서비스들을 금융에도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럴 때 증권사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증권사 챗봇에 들어가서 챗봇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증권사를 한 군데하고 거래하시거나 여러 군데 거래하시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데이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라면 지금까지의 성향을 보고 나니까 지금 가장 저 어울리는 거는 이 종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권 회사들은요, 다 챗봇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신한금융그룹입니다. 네.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2019년도부터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챗봇하고 얘기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요, 바로 제 자산 현황부터 좀 슬프네요. 예, 자산 현황부터 좀 보여주게 돼요. 너무 지금 오픈된 거 어떤 아닌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마이너스가 슬픈 거죠, 우리가. 언젠가 플러스가 될 테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슬픈 소식과 함께 지금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합계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다음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이것도 같이 답을 해주는 거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벤자민 투자 가이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00만 건 이상의 고객의 질문을 이미 해결을 해왔어요. 이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사실 좀 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했던 정보들이 있었던 겁니다. 약간은 좀 아쉬운 것들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의 종목,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물어보게 되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아쉽죠. 근데 이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우리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될수록 최적화시킬 수가 있는데 아직은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분야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잘 주시하시게 되면은 더 많이 영리하고 더 많이 성공하는 서비스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투자 자문 서비스들도 점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펀드와 투자 자문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거를 로봇 어드바이저로 했었죠. 네.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가 진행하는 펀드입니다라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대신 로봇 어드바이저,
안정적인 수익률과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한한다.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인데 그러면 로봇이 관리하는 펀드란 얘기거든요. 그럼 로봇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팔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회사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로봇이 앉아 있는 거 생각합니다. 트레이딩하는 것처럼 로봇이 앉아서 정말 입력하나요? 정말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대부분 알고 있죠.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건가요? 정보죠. 최적의 정보, 시장 상황들, 과거에 지금은 어땠을까? 이런 위기가 왔었을 때 어떤 펀드 종목들이 살아남았었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보 어드바이저에 있는 그 로봇들은요,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수익률들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서 주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꽤 정확하게, 꽤 빠른 속도로 가이드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요. 뭐 가입할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예. 미래에셋도 가지고 있죠. 인공지능이 관리해주는 합리적인 펀드다. 글로벌 모멘텀, 뭔가의 기회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어서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뜨는 서비스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투자 자문 서비스예요.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전체적인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요즘에 갑자기 어떤 종목이 뜰 것 같아요. 궁금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주변에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물어볼 사람이 저한테? 없겠죠? 유튜브에 물어봐요. 유튜브에 네,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거나 그냥 주식 좀 한다는 동네 형한테 전화를 합니다. 실시간으로요. 카톡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 때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면 비용이 또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굉장히 세밀화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개인 자산을 관리해주고 종목을 추천해주고 포트폴리오를 제안해주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들이 블릴레오라는 회사가 있고요. AIM이라고 하는 에임이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증권 회사들하고 다 제휴가 맺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블릴레오 같은 서비스들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전략을 제안을 해줘요. 사계절 펀드 전략, 성장주 우선 펀드, 미국의 ETF에 이런 종목들을 사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문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수수료가 크진 않아요. 대신에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작은 회사에 돈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게 되면 저희의 자금도 같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증권사와 연계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전략대로 내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증권사에 있는 ETF 시스템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투자자문회사 작은 데가 무너지더라도 저의 자산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고 공격적이고 혹은 우리의 자산을 굉장히 쉽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의 손도 들어가지만은 로봇과 함께 일을 하는 시스템들이다. 이런 합리적인 서비스들 당연히 써보시면 좋겠죠? 네, 지금처럼 우리가 투자 자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쉬워졌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금융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투자, 쉬운 투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금융의 시대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일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간편한 투자로 부자 되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부자가 돼야지 이런 부자 것들보다도 되고 싶어요. 리스크가 있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시장들이 열려 있으니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장도 열려 있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아가자. 이렇게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네, 괜찮으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꼭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